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코스피가 0.3% 하락, 코스닥은 0.2% 하락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긍정적이다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금주 3, 4일로 예정이 돼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LG 에너지솔루션의 청약 광풍이 일었던 그 이후로 4월에 유일한 공모주였던 포바이포가 이 상장 당일 공모가 2배의 시초가에서 상한가의 거래를 마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바 있죠. 이번 달에는 굵직한 또 대여급 종목들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는 IPO 기업들 현황 보시죠. 5월 달에 IPO 주요 기업들의 청약 일정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내일이죠. 대명 에너지가 일반 청약 할 예정이고요. SK 쉴더스가 9일에서 10일, 가온칩스가 11일에서 12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비플라이소프트, 또 여기에 마스텀 프리미어 제1호 이게 리츠 관련주인데요. 12일에서 13일까지 같은 날 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24일에서 25일에 일반 청약 공모할 예정입니다. 5월 IPO 기업 중에서는 SK 쉴더스와 원스토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청약한 이후로 4개월 반 만에 나오는 코스피 IPO 기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SK 쉴더스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SK 쉴더스는 정보 보안, 융합 보안, 물리 보안, 세이프 앤 케어 등 이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이 물리 보안이 59%, 사이버 보안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쉴더스는 오는 3일에서 4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희망 공모가 범위가 31,000원에서 38,800원 선입니다. 상당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쉴더스는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이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SK 쉴더스의 지난해 매출이 1조 5,497억 원으로 현재 국내 최고 대장주라고 보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S1의 매출보다는 적지만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이 최소 2조 8,005억 원에서 최대 3조 5,052억 원으로 S1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기에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데요. SK 쉴더스의 공모 물량의 46.67%가 구주 매출 분량입니다. 공모 흔행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죠. 원스토어 역시 SK 쉴더스와 마찬가지로 SK그룹 계열사입니다. 이달에 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스토어는 토종 앱 마켓입니다.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을 구글 플레이와 또 애플의 앱스토어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앱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탄생한 이 원스토어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항해를 잘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지분을 SK텔레콤에서 분할한 SK스퀘어가 48%를 갖고 있고요. 네이버가 25%,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 0.72%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스토어의 강점이 경쟁사 대비 낮은 앱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의 30%를 책정하고 있는데 원스토어의 경우에는 이보다 10% 정도 낮은 2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원스토어의 지난해 연 매출이 2,14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1조 1,319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 3, 4일 공모 청약을 접수하는 대명 에너지 보시죠. SK 쉴더스와 원스토어 공모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는 지난 2월에도 IPO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수요 예측까지 진행이 됐었지만 업계 반응이 미진해서 상장 철회를 했었고 약 석 달 만에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토탈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명에너지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대명에너지는 이번 IPO를 통해서 최소 375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2,550억 원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주요 IPO 기업들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전망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공모주 일정과 주목해볼 만한 IPO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달 IPO 대어들이 이제 또 증시 출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쪽인지 향후 증시 흐름까지 좀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현재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건 조금 전에 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뭐 SK 쉴더스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유는 가장 그 공모주 가격이 이제 공모 규모가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 스퀘어의 1호 IP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안 업체로는 지금 S1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브랜드명은 이제 ADT 캡스라는 이제 그런 브랜드로 아마 더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매출이 1.5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18억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공모 규모가 지금 1조 원 전후로 지금 예상을 달고 있습니다. 뭐 공모 밴드에 따라서 지금 31,000원에서 38,000원 사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8,400억에서 뭐 1조 500억 그 정도 사이니까 뭐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4단으로만 그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2조 8,500억.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규모는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 업체인 S1의 이제 2조 6천억에 비해서 뭐 더 큰 그런 규모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모 가격에 대한 이제 그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S1에 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보다 더 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이제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지난 이제 2월 달에 이제 IPO를 진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다시 IPO를 하는데 이번 5월 달 IPO의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과연 IPO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번 5월 달에 이제 그 하는 것 중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회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솔루션이 어떤 거냐면 팹리스에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걸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개 회사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이제 디자인 솔루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디자인 솔루션 회사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공정의 첨단화 또 이제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에 대한 매출 부분도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ARM에 관련된 그 두 회사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의 이제 파트너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매출도 뭐 계속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매출은 작년에 이제 322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보다 89% 증가한 모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배 정도 증가한 62억 원을 기록을 하니까요.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가온 칩스까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5월 달에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높던데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에 또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들은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네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IPO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네. 향후 성장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제 향후 성장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 상장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특례 상장을 해서 이제 IPO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4월 달에 지금 이제 그 상장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죠. 4x4 관련돼서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좋고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좋으면서 향후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메타버스나 VFX 관련된 상장 기업 중에서 뭐 보기 드문 이제 흑자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VFX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6% 이제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뭐 2020년도엔 12.3%로 뭐 2년 새 2배 정도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공모 가격도 17,000원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강한 좀 메리트를 느꼈고 그래서 뭐 청약 대금도 14조가 몰리는 만큼 그렇게 이제 쏠림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상도 뭐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5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들은 다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SK 쉴더스나 대명에너지, 뭐 테린페이퍼,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까지 작년 대비 이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만큼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과연 성장성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올해 1월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제 주변에서도 정말 주식의 일자도 모르는 친구조차도 나 이번에 공모주 청약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네, 할 그렇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었거든요. 지금 증권가는 IPO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뭐 조금은 좀 주춤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IPO가 기본적으로 잘 되려면 주식시장이 좋아야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초에 많이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작년 내내 뭐 대형 IPO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면서 IPO에 관련된 부분도 다소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PO 산정 기준이 보통 이제 작년도 실적으로 상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다음에 아마 향후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대외 여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적정 주가 이하의 그 공모주에 대해서는 관심은 여전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일단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적은 그런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에 대한 IPO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관련 IPO보다는 중소형주의 IPO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일 예정돼 있는 이 대명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약 접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이 코스닥 상장 재도전이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바도 네.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인수위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강조한 바 있어서 성공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태양광 관련된 이제 신재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분야로 뭐 이슈몰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월에 IPO에 이제 기관 이제 수요 예측 참여가 그러니까 미진해지면서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때 당시보다 발행 조건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주 매출 관련돼서 그 기존에는 이제 450만 주에서 250만 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 물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모 금액도 지난 이제 2월 달에는 상단을 29,000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8,000원으로 10,000원 가까이 낮췄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된 그 IPO는 아마 성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IPO 가격이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결정 그 금액과 그다음에 또 이제 기관들이 얼마만큼 수요 예측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신재생 관련된 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신재생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투자는 이제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원전 분야에 좀 더 투자 비중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분야가 조금 소외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시장 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투자 IPO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네. 보이는데요. 특히 에너지엔솔의 경우 상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빅딜을 소화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5월에 연이은 기업 공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IPO 시장을 들어가고자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 이제 IPO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네. 시장 전체적인 뭐 규모를 키운다라는 측면은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형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내의 수급이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가 이제 3,000포인트 내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이루어진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형 IPO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클래프톤이나 아니면 카카오 관련된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 등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일단 수급이 상당 부분 이제 분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이런 이제 수급이 완전히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전에 뭐 3,0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상장을 하면서 2,600포인트를 깨는 그 정도 이제 낙폭을 기록할 만큼 수급이 상당히 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꼬인 수급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IPO 쪽으로 이제 그 상장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꼬인 수급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인정받기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보다는 중소형 IPO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가벼운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높은 이제 IPO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월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잔인한 4월이 가고 웃을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또 주목해 볼 만한 변수나 이벤트가 있는지도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뭐 4월의 잔인함이 5월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조금 미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일정이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월초다 보니까 각국의 이제 물가 관련 지수,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경제 지표가 과연 이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그러니까 3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뭐 지금 그 물가 수준이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물가 지수도 지금 뭐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에 4.1%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4.4%, 3%나 4.4%로 아마 4월 달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가 지수가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일단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FOMC가 끝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뭐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도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FOMC가 끝난다라고 해도 6월 달 FOMC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시장에서 다시 짓누를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빅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네. 과연 빅스텝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뭐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5월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인기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이번 이제 FOMC 회의 때 0.75% 인상을 하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증시가 조금 충격은 받겠지만 빠른 속도의 이제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일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뭐 유효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만약 일반적인 빅스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늘리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0.4%, 코스닥도 하락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0.4%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지난주 미국 증시가 거의 나스닥이 4%가량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면서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특히 4월에만 나스닥이 거의 13%가 빠졌어요. 지금 2008년 10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4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의 하락 이후로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50bp 인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뭐 75bp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75bp까지 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무리해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양적 긴축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긴축 스탠스를 좀 빠르게 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월 달도 사실 1월, 2월에 그렇게 빼놓고 결국엔 50bp 분위기 조성해 놓은 다음에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25bp 하자 이렇게 해서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또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덜 빠졌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달부터 오늘까지 시장 흐름 자체가 특정 테마주들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주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4월 중순 때 이제 2차 전지랑 리옵팅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못 내주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지금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뭐 사료, 비료, 원자재, 뭐 파미유부터 시작해서 뭐 가스 이런 뭐 정부 정책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특정 테마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거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4%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저가 매수 아니냐 이제 매수 반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미국 증시 빠졌고 오늘 또 하락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투자자분들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다. 특히나 이제 종목 장세 이런 개별 장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별주들 위주로 그러니까 가는 녀석들만 가는 거예요.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종목은 안 가고 어떤 다른 실적주들은 막 신고가 경신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더더욱 이제 테마주에 더 몰리게 되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온 종목들에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장세일수록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서 오히려 손실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관망하시고 오히려 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매수 버튼을 조금은 천천히 눌러보시는 게 좀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또 투자해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죠.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는지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UAM 상용화 추진 속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 선포 가능성 등의 사료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키워드로 선정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우주산업정책 추진 기대감과 또 한미 상호 국방조달 협정 추진 계획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또 키워드 선정하셨고요. 유럽연합이 미국과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이 돋보이는데 키워드 꼽으셨고 산업부가 원전 수출국을 신설 추진 속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는 키워드, 또 전 세계 식용유 대량 확산의 파묘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키워드로 선정하셨네요. 키워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으로 뱃세를 전쟁 장기화로 사료 관련주가 강세죠. 대주산업을 우주산업 정책 차기 정부 육성한다. 한국 항공우주 꼽으셨고요. 또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장기 공급을 논의 중이다. S&T 에너지 꼽으셨고 원전 수출국 추진 키워드로는 한신기계를 식용유 대란의 파묘 가격 오른다. 여기에서는 샘표를 특징주로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뱃셀과 한국 항공우주 샘표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UAM 상용화 추진 소식으로 뱃셀을 주셨거든요. 뱃셀에 대한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뱃셀 이 종목은 스톱입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좀 이런 UAM 관련 상용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거의 뭐 10배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임은 맞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이렇게 한번 수급 붙기 시작하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 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터치하고 또 지금 풀렸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보다 강한 거는 맞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수급 자체가 쏠렸고 시장 지수의 흐름보다는 강한 게 맞는데 다만 급등을 그동안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따라가신 분들이야 뭐 수익권일 수도 있겠으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 물론 보통 요즘 추세가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더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 특히나 시장이 변동성이 클 것이고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차라리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베셀이라는 종목은 스톱을 드렸습니다. 네,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죠. 벳셀이 오늘 28%나 급등세를 보이는데 지금 따라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특징주 분석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으로 오늘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 5월 초죠.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보다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부터는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뭐 그런 방위산업 이쪽 뭐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도 너무 좋아요. 외국인 기관들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져가셔도 좋다. 왜냐하면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저는 매집해가지고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저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지수보다 강하게 우상향해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잘 안 죽어요. 안 죽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상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의 패턴 자체가 그래요. 물론 시총 낮은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은 막 뭐 하루에 10%, 20%는 기본으로 올라가 주는데 이 종목은 막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시총 4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진 않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시총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수랑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좀 봤을 때도 주가가 아직까지 덜 올랐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저는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전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좀 깊게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대비를 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물량을 안전히 분할해서 뭐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사가지고 좀 매집을 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저는 이쪽 섹터는 좀 좋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오늘 뭐 사실은 오른 게 우주산업 정책,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정책 때문에 좀 강하게 상승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위산업 전쟁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급락이 좀 나오더라도 매집해서 간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저는 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눈여겨보셔서 뭐 하루아침에 막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다른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조금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조정도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깊지 않은 조정에서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수급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는 조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량 모아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한국 항공우주 주가 차트를 보면 정말 코스피 지수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시장 대비 다른 흐름을 움직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5개월째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혹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고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 네, 저는 6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만 원 정도고요. 만약에 나는 좀 단기로 보겠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힘이 워낙에 강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용유 대란이라는 키워드로 샘표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고입니다. 고인데 얘는 좀 중장기로 보시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삼유 이슈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월, 3월, 4월 계속 흐름이 사료, 비료, 석탄, 이 원자재 주들 섹터에서 계속 순환에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관련 주들 원전이라던가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섹터들이 계속 순환에 돌면서 어떤 날은 얘가 오르고 어떤 날은 제가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파뮤라는 그 섹터가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JC케미칼 같은 종목이 하한가 터치하고 바로 빼는 모습 보였고 삼표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7일 날 10만 원 구간 터치한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저는 이 정도 조정 받고 만약에 파뮤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급등은 나오는데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끌고 가셨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진짜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많이 올랐었던 그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러한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슈가 소멸되고 기대감이 없어질 때쯤부터 주가는 그냥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접근하실 때 물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고 회사가 안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이유를 돌아보자면 뉴스, 함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는 고인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손절 라인도 좀 잘 잡으시고 그렇게 좀 대응하신다면 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인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샘표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키워드 식스센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2687.31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분봉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하며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었던 데 따른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낙폭을 점점 줄이면서 26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수급 쪽으로는 개인들만이 주식을 샀습니다. 2,33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86억 원, 1,0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0.3% 오늘 조정입니다. 67,200원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나란히 2에서 1%대 하락세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보합권 내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리고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아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몰렸습니다. 현대차는 0.81% 오르면서 18만 7,500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 빠지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900선 터치하면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낙폭 줄였고요. 역시 901.83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잠깐 볼까요? 네, 역시 개인만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248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예, 코프로 비엔이 2% 급등, LNF 0.6% 상승인 반면에 종목별로 힙이 엇갈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2% 빠집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무리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대로 시장은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빠지는 이유는 이미 계속 얘기했었던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겠어요? 나스닥 시장의 약세, 바로 성장주 기술주들의 약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그랬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를 않고 거기다 경기 둔화와 침체가 맞물리면서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업종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냥 폭등 수준이죠. 대주산업, 대한제당 이쪽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외에서도 대유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종묘라든지 등등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지홀딩스도 강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이쪽 저쪽 얘기들을 이제 꺼내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 오늘도 원전 테마주들 얘기가 조금 있어갖고 원전 테마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이어져 왔고, 그 외에서도 테마주의 흐름들은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4% 정도를 박살이 났던, 급락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안 빠진 거죠. 코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피는 이러다가 장중에 플러스로 마감은 좀 오바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전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전일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4.17%인가요? 그 정도로 빠지고, 다우존스도 거의 3% 가까이 2.7% 정도가 빠진 거를 감안한다면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28, 코스닥은 마이너스 0.32,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저는 아침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회원들한테도 8시 30분서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 안 빠진다, 미국 시장 폭락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 이미 돌리는 흐름들을 지난주 수, 목, 금 가면서 일단 돌리는 흐름들을 이미 보여줬고, 미국 시장이 오늘 한 번 더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전일 금요일 날에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현재 나스닥 지수랑 선물 지수가, 나스닥하고 다우 선물 지수가 플러스권역에 있단 말이에요. 저걸 예상했던 거죠. 만약에 오늘 나스닥 지수하고 선물 지수가,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둘 선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폭락이 나왔다면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오늘 엄청나게 빠졌을 텐데,
다우하고 나스닥 선물이 오늘 플러스가 난다라는 얘기는 쟤네들도 빠지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 빠지기는 했지만 적당히 빠지다가 박스권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은 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안 깨졌어요. 다우는 안 깨졌는데 나스닥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이유는 오늘 미국 선물 지수를 봤을 때서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성장주, 기술주, 뭐 플랫폼 관련주들 이쪽 위주로 해서 빠져서 그렇지, 뭐 그 외 업종들은 버티거나 반등을 주거나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플랫폼 관련주인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의 IT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쓴다 뿐이지, 걔네들이 뭐 계속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걔네들이 힘을 못 쓰고 적당히 빠지거나 적당히 반등 준 이 상황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테마주의 흐름, 중소형주, 그리고 음식업종, 소비주, 비료 사료 관련주에 대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오늘 뭐 롯데칠성이 폭등을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다른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잘 움직이는, 이것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 아닙니다. 1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업종이 급등이 나오고 비료 사료 관련주 계속 급등이 나오고, 이게 뭐 단순히 뭐 잠깐 움직이다 마는 흐름이 아니고 지금 업종과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주도주였던 IT주들이 힘을 계속 못 쓰는 상황은 오늘 내일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맞는, 다시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소비주들, 이런 섹터들로 계속 눈을 돌리면서 그쪽을 매매를 하시든 그쪽을 잘 코트를 잘 꾸려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오늘 잘 버텼다. 그리고 내일도 잘 버틸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5월 달은 지금 중국 시장 지금 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요일까지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내일서부터 휴장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장이 작동을 했고요. 오늘은 했고,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으로 들어가 있고, 미국 시장은 휴장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 휴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도 5월 5일 날에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하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뭐 급격하게 뭐 안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쉽지 않다. 계속 박스권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중소형주들은 폭등할 것이다. 이게 저의 5월달 일단 시장 전망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을 빠르게 살펴보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는데요.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상한가 들어갔죠. 사료 관련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중소형주 폭등 장세에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대성에너지. 자, 에너지 관련 쪽인데요. 앞서서 이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제 앞으로 전면전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곡물 가격 폭등 때문에 올라갔다면,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서 미국에 대한, 그동안에서는 이제 러시아한테서 받고 그랬었었는데 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한테서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앞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곡물 관련주들은 계속 갈 수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물론 곡물도 많이 오르긴 하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만간에 좀 한번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에서도 쫓아가시면은 안 된다. 다시 밀릴 때까지 기다리면 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참으셨다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 분석하는 거, 한번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주산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또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비료, 사료, 곡물 혹은 음식업종 이쪽으로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119점 몇 프로 정도 될 건데, 내일도 또 상한가 올라가면 그때는 수익률이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갖고 있다 보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흐름들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9, 매수 포인트도 90.9, 원자력 테마
뭐 음식업종 아니면 뭐 화장품 테마 아니면 소비주 아니면 뭐 계속 원자력 테마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자력 테마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